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20일 오전이고요. 금요일 오전 시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미국 시장 얘기도 잠깐 좀 해보고요. HLB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또 이 정부 측에서 나온 뉴스하고 관련된 부분, 요것도 잠깐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됩니다. 공식 카페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 공식 카페가 여기서 아마 뭐 뉴스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 정보, 그 다음에 그 증시 시황 전망, 주식 이론 매매 강의, 그리고 테마 따라잡기 뭐 이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요.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한테 또 그에 대한 이 합당하게 조금 더 나은 정보를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아마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미국 시장 얘기부터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이 부양책에 대한 이 얘기가 또 한번 나오면서 강한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이게 만약에 그냥 흘러가듯이 계속 흘러갔으면 부양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하락 나왔던 날들이 부양책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 때문에 내렸던 날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됐느냐? 이 펠로시 의장이 일단 그 48시간,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까지죠. 20일 자정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대선 전에 합의는 없는 걸로 가겠다라는 쪽에 이제 일종의 데드라인을 설정을 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크게 이렇게 이견이 뭐 갑작스럽게 서프라이즈하게 좁혀지거나 하는 내용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이렇게 되면 완전히 대선 이후로 넘어가는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차원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폭이 조금 더 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장 끝나고 나서 펠로시 의장이 문우신 장관과 지금 이견을 많이 좁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모습을 보였죠. 지금 다시 조금 밀렸습니다만 뭐 시가 자체도 미국보다는 훨씬 좋았고 이걸 반영을 했을 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플러스권으로 왔다가 지금 약보합권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요. 아무튼 오늘 조금 뭐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단기적으로 하루만 놓고 보면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확진자의 증가 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3,400포인트 다시 또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뭐 지켜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켜줄 걸로 보고 있고요. 우리 시장 얘기를 잠깐 해보면 지금 보시면 일단 2320포인트까지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한번 그저께 찍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 강보합 마감을 하면서 음봉이지만 약간의 이 가능성을 좀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하고 출발을 했고 그래도 미국보다는 양호한 출발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2360포인트 근처에서의 저항을 한번 맞고 지금 살짝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추세를 깨려면 2360은 오늘 돌파를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 돌파하고 마감하는 게 훨씬 이후 흐름에서 안정화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만약에 오늘 이런 식으로 끝난다 그럼 내일 하루 더 봐야 되겠죠. 더 봐야 될 텐데 만약 오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서 236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내일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그러니까 236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을 더욱더 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될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어떻게 마감하느냐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 상황을 보시면 아침에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그 하락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괜찮게 시작해서 문우신 장관의 이야기 이후에 조금 괜찮게 움직였다가 이후에 지금 크게 한번 눌림이 왔고 지금 다시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매 상황 외국인들의 매매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흐름이 오늘 그나마 그래도 어제 요 며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일단 선물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물은 매수든 매도든 그 양이 일단은 크지는 않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 내려 찍는 수급이 조금 지금 강한 상태입니다. 하단에서 받치는 수급도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소극적으로 받치는 거잖아요. 소극적으로 받치는데 때리는 물량이 좀 적으면 괜찮은데 현재 때리는 물량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상승에 지금 제한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 초반부터 계속 이런 모습은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상승할 때도 그랬고요. 일단 뭐 그런 정도의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이 오늘 어떻게 마감하느냐, 양봉 마감이 중요해요. 양봉 마감, 몸통을 조금 가져야 되고, 그리고 코스피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가장 가능하다면 236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 그런 흐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뭐 움직이고 있는 섹터 간단하게 보면 뭐 전기 자전거, 2차 전지 이쪽 섹터들 조금 괜찮고요.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섹터들, IT 섹터들 조금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 매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전자, NC소프트, 현대글로비스 정도가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어제 뉴스가 하나 있었었죠. 현대차, 기아차 정도가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제넥신, 필로시스 헬스케어, 에이스테크, JYP 엔터, 오스코텍 정도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테카바이오, SK 머티리얼즈, 우수 AMS, KMW, 서울반도체 정도가 눈에 띕니다. 뭐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대주주 관련된 부분 잠깐 또 얘기를 해보면 이번에 이제 그 대주주 관련이 아니라 이 중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에게 나오는 이제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참 정말 대단하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장기 보유 뭐 이분들 좋아하시는 그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공제를 많이 하죠. 훨씬 더 세금이 훨씬 더 낮습니다. 낮은데 이런 거는 또 외국 상황 선진국의 상황을 안 따라가고 우리 독자적인 상황을 따라가겠다라고 하시니까 참 유리한 것만 따라가시니 참 어떻게 된 게 정부에 계시는 분들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거 뭐 정권과 관련 없이요.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국민의 편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권에서의 당장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건지 참 조금 의심스러운데 대놓고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놀라운데 세금이 모자라니까 이들에게도 주지 않겠다. 혜택을 주지 않겠다. 즉 바꿔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단타나해라. 주식을 자꾸 투기 형태로 해라. 투자를 하지 말고 투기를 하고 연말에 배당 받는 거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인 거고요. 3억 관련 대주주 요건 3억 관련도 지금 정부 입장에서 이거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자존심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면제해주는 그 한도를 면제해주는 그 부분에서 양보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 이건 지금 뭐 국민을 위한 정책인 건지 참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달 들어와서 개인들의 매도가 조금 많이 늘었잖아요. 그 늘은 게 지금 빠르게 지금 이 선제 대응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요. 일부 있는 건 맞는데 아직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코스닥의 과한 하락
그리고 코스피도 상승 탄력 둔화, 미국장을 못 따라가잖아요, 지금 현재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의 매도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본격화되지는 않았어요. 본격화되려면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는 넘어와야 이제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진짜 대주주에 해당하는 분들이 팔아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직 그분들의 영향력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 책상 앞에서 이 숫자 가지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일반 국민들에게 받는 이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타격은 훨씬 더 클 텐데 왜 그 부분이 그분들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부동산 쪽을 막아놨기 때문에 부동산 막아놓고 금리 떨어져 있고 지금 뭐 우리가 일반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소득을 지금 뭐 근로소득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점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라든지 해외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크게 보면 제가 이 외에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국민들이 이걸 살려놓은 주식시장을 이렇게 두드러 깬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빠져나가고 그럼 결국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지하 자금으로 숨어라 뭐 이거밖에 더 됩니까?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거기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뻔히 예견이 됐는데 그걸 아니라고 책상 앞에서 보신 그 수치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부총리조차도 이런 지금 그 전세난을 겪으시는 이런 상황을 직접 몸소 겪으시고 나니까 그것과 관련된 정책을 또 내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지금 마찬가지라고 생각 들거든요. 조금 생각을 조금 바꾸어 주시기를 참 바라는데 제 바람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활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압력을 좀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2일, 23일부터 먼저 한번 보고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뭐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어떤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HLB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부터 상당히 좀 한번 푸닥거리를 한번 했죠. 쫙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쭉 시장 밀리면서 같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자체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이 하락이 시장 하락에 비해서도 조금 더 강하게 내려왔던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그랬습니다. 85,000, 6,000원까지는. 이 자리만 일단 안 깨주면 되긴 하는데 오늘 양봉을 만약에 만들어주면 이렇게 물론 윗골이 길면 안 되고요. 최소한 제가 볼 때 오늘 91,000원대 전후한 정도까지 해서 만약에 마감을 해주는 상황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단 바닥을 잡을 수는 있겠죠.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여기서 횡보할 수 있는 그래서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은 만들어낼 겁니다. 이러면서 시장의 눈치를 보겠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HLB 자체의 어떤 자체 모멘텀을 기다리게 될 텐데 어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머릿속에서 자꾸 이게 라임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라임 사태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임 사태가 아니라 옵티머스 사태였죠. 옵티머스 사태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정치적 쟁점화가 되면서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진양권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일단은 믿는 게 맞지 않을까. 처음부터 아예 딱 얘기가 나오자마자 벌써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끌고 가면서 우리는 아니야 하다가 할 수 없이 하나 오픈 되면서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한번 깨고 시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부분이 반영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조금 적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더 크게 엮이면서 만약에 관련이 더 있는 진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과 다른 상황
그 회사 측에서의 상황이. 다른 상황이 나온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요렇게 횡보하는 흐름 속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눈치를 보는 요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에 1차적인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열어놔야 돼요. 85,000~86,000원까지는 이제는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렇게 마감해도 안 됩니다.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해도 양봉 조금 더 만들어내야 돼요. 몸통을 더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되고요. 주봉상으로도 결국 지금 아직 아랫꼬리이니까 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거래량도 지금 극도로 적고요.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월봉상으로도 지금 일단은 저점을 깬 상태인데 이대로 마감을 하게 되면 사실은 다음 달도 급등을 바라기는 뭐 재료가 나오지 않고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거래량 없이 이렇게 지금 미는 거는 크게 나쁜 그림은 아니에요. 분명한 부분은 제가 이제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때 이렇게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HLB의 형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 매매를 했던 2014, 2015년 이때 무렵부터도 계속해서 지금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한번 자금 마련해놓고 정리해가지고 자금 마련해놓고 계속해서 다 털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이 부분도 형님들이 지금 털어낸 그 그림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차원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기대치가 조금 더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대치를 충족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이후에 나오게 될 재료의 이 실현 가능성 여부 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고요.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요.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봉 수급상으로는 아침에 살짝 들어왔던 요때 들어왔던 요 수급이 조금 괜찮았습니다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이 흐름도 역시 거래량 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밀리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